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선뜻 동의를 해주는 겁니까? 계약을 해주는 겁니까? 일단은 이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다 범죄가 끝나고 나서 봤을 때야 이 사람들이 좀 어리석어 보일 수는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범죄 조직 구조 중에서 본인이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기가 구독했던 이 제품이 어떻게 넘어가서 어떻게 팔리고 어떻게 부당 이득으로 되는지를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그 구독료를 내주겠다고 해요. 사기꾼들이 자기네들이 내주겠다 일부 기간 동안. 그러니까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갖고만 있거나 구독만 해주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범행 초반에는 그 돈이 입금이 됐다 그래요. 한 몇십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의심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그런 식으로 한번 개인 정보를 빼앗겨 버리면 그때는 이제 갑을이 바뀌는 거죠. 실제 피해자분들을 많이 만나셨죠? 네, 많이 어떤 만나봤습니다. 사연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데 대개 이제 용돈이 필요해서 하신 분들도 있는데 각자마다 좀 사연들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는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서 가출을 하고 싶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몇 푼은 일단 이 친구한테 부채적인 거고 어디가 됐든 집 밖으로 나오고 싶은데 이 대출업자들이랑 상담을 할 때 그 부분을 잘 악용해서 가스라이팅을 했던 거죠. 너가 지낼 곳을 마련을 해줄게. 그러면서 꼬였던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나이가 20대 후반 정도인데 이 친구들은 전세대출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돈이 당장 몇십만 원의 용돈이 아니라 정말 당장 몇천만 원이 없으면 생계의 위협이 되는 주거 공간의 위협이 되는 그래서 구해야 했던 이런 친구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제로 한번 구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구독료는 본인이 떠안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이 본인이 피해자들의 실태가 어떤가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구독료는 다 본인 앞에 빚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적게 하면 한 서너 대 하신 분들도 있는데 많이 하면 7, 8대씩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비용이 어떻게 되죠? 월 비용이죠. 그것도. 가장 많이 봤었던 분은 월에 한 70만 원 정도, 보통 한 3, 40만 원 정도긴 한데 근데 이게 성인이면 돈벌이가 있고 이러면 상관없는데 변제 능력이 없는 2030 사회 초년생들이 다달이 최대 6년이거든요. 구독 기간이.